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경남 창원역이었습니다. 경남 창원골프장에서 주부를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범 2명이 아직까지도 행색을 바꿔가면서 도주 중이어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사회부 배일임 법조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도 이 사건의 CCTV, 범행 그 도주 중인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죠. 네, 지금 전남 순천에 있는 네. 한 미용실에서 도주 중인 심천우 씨, 강정임 씨, 31살 심천우 씨, 36살 강정임 씨가 머리 커트를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저 앉아있는 남성이 그 심천우 씨인데요. 지금 보시면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왼쪽에는 그 스크래치라고 하죠.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좀 변신을 했고, 저 강정임 씨도 지금 보면 원래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단발로 짧게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행이요. 지난달 24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28일 날 경찰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CCTV는 전남 순천에서 26일 날 찍힌 거거든요. 일단 이제 경남 창원에서 이제 전남 순천으로 네. 이동했다는 이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쯤은 뭐 일단 전국의 어느 곳에서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근데 저 보시면 하겠지만 화면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고 뭐 서로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굉장히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공개 수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긴장도가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네.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보통 두 사람이서 이제 현금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아마 공개 수배가 됐기 때문에 저 장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혹시 저런 청년들이나 또 여성을 보시면 네.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사람을 그냥 절도범이 아니라 사람을 어쨌든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경찰이 쫓겨 있겠구나. 물론 공개 수배는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근데 미용실에 가고 저렇게 여유롭고 웃는 모습까지 포착됐어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네.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언론 인터뷰를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저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는 이렇게 치밀하면서도 또 이렇게 허술한 사건, 이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원한 관계나 우리 청부살인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가지고도 계속 검토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인질로 잡아서 돈을 요구하려다가 질식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인질 강도가 살인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형법 338조의 인질 강도 살인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로 돈을 480만 원 찾았잖아요. 네. 이거는 은행이 새로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또 절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데 제가 보기에 저 행태를 보면 네. 과연 이게 아주 정상적인 저희가 평소에 우리가 보통 살인범들 네. 이런 그 행각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네. 저도 제 모습 보고 또 카드로 지금 대금을 미용 대금도 카드로 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뇌를 잡아가라. 우리 흔적을 다 남기는 건데 이렇게 남기면서 계속 보이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네. 자신의 모습을 변장해가지고 다녔던 피의자들, 범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 범죄자들이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자신을 변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성형수술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영화 페이스오프도 있었죠. 근데 눈, 머리카락을 이식하기도 하고 귀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팔다리라고 적혀 있는데 눈이나 머리카락 이식이나 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부과 아니면 성형외과 가가지고선 시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팔다리를 늘리는 수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배혜림 팀장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눈, 머리카락 이식은 이제 많은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 2008년에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일어난 네. 일이었죠. 한 극장 앞에서 이 조직폭력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한 명이 사망했는데 네. 이 3년 동안 쫓아다닌 끝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지명수배 사진에 있었던 그 용의자와 직접 검거한 이
피의자가 얼굴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눈매를 성형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그 특징은 날카로운 눈매와 이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이 간단한 성형 시술 그리고 체중을 줄이면서 결국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팔다리까지 성형 네.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키높이 수술을 해서 6cm가량 키를 늘린 네, 사례가 방금 배 있었습니다. 팀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줬던 쌍꺼풀 수술 사례는 그렇죠. 바로 네, 저 범인이었죠. 왼쪽이 네. 수술 전이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은 왼쪽 얼굴만 보고 쫓았는데 자꾸 보니까 오른쪽 얼굴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같은 사람으로 경찰에도, 보여집니까? 네, 눈이 너무 차이 나네요, 그죠? 네. 쌍꺼풀 수술 확실하게 코도 지금 약간 좀 세운 것 같은 네. 모습인데 네. 저 정도면 정말 잡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얼굴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신체 조건까지 지금 바꾼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과 18범인 이모 씨 얘기입니다. 이 씨는 키가 한 164cm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작은 키로 검거가 네. 특징이 돼서 검거가 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 CCTV에 보면 배 팀장이 얘기하고 있는 2015년, 그러니까 네. 재작년도에 있었던 바로 그 범행 CCTV. 별도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사실 1년 동안 이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휠체어 생활까지 감수하면서 이 뼈를 부러뜨려서 그것을 조금씩 1년 동안 늘려서 6cm를 늘려서 키가 170에 가까이 되는 그래서 검거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결국 수술로 결국 그래서 변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CCTV에 걸린 이 사람이 사실 저 네. 바로 용의자다라고 판단을 하기까지 경찰도 굉장히 애를 먹은 사건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일단 팔다리를 늘린다는 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늘렸다는 게 정말 상상 이상의 피의자인 것 같은데 조이팔도 사실 성형을 했다. 그 장례식 화면에 보면 경찰이 얼굴이 달라졌는데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조이팔 같은 경우는 네. 워낙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또 알아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개 수배가 됐었는데 결국 보니까는 이제 머리 이식 수술,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조금 이제 하면은 네. 사실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머리카락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좀 손쉬운 방법이죠. 아주 이제 좀 어려운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키를 늘릴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머리가 좀 상당히 없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그 죽었을 그렇네요. 때 그때 보면 머리가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 결국 앞쪽에 머리를 다 심어서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을 숨겼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이제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대 범인들의 저런 변장에 비하면 요번에 그 창원 그 골프 연습장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 사례는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기까지 한데요. 머리 그러니까요. 정도만 이렇게 다듬은 거니까. 바꾼 건데 네. 사실은 범행 동기가 궁금합니다. 경찰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거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은 예. 강도 살인이 맞습니다. 맞고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을 예. 더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번 사건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단순 금품을 누린 강도가 맞습니다. 네, 경찰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사건에서 드러난 공범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육촌 동생이었죠. 이미 피의자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공범 2명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저 사건의 범행 동기를 저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이게 100%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게 경찰 발표를 신빙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청부나 이게 그 원한관계 살인도 생각했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인질이 도중에 죽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 납치된 여성분이 질식사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인질 강도였다면 왜 인질을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제 그 청부 살인도 의심을 해봤지만 그러게 제가 쭉 사건들 검토해 보면 예를 들어 유괴범 있잖아요. 네. 이런데 유괴범의 경우도 유괴범이 실수로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이게 반항하거나 저항하다가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도중에 그 여성분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게 청부살인을 몰고 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게 행태나 모든 걸 보면 저는 이게 금품을 노린 처음에 이게 인질로 잡아서 돈을 요구하려 하다가 인질이 이게 죽어서
미수에 그친 이런 이제 그 인질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보니까 네. 이제 그 골프장 캐디 출신들이에요. 남자, 네. 여자가 다. 근데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어머니 그 통장으로 해서 사실 카드 빚이 한 4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것도 이제 도저히 못 갚아서 이제 굉장히 몰렸던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이제 돈이 상당히 이제 궁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골프장에 이제 캐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 연습장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특히 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제차 탄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다는 걸 아마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캐디를 하면서 이제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범행 대상을 미리서 상당히 탐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바로 장면이 그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방금 뭐 음료수를 사면서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화면을 보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심천우 씨가 신용불량자에다가 사실 훔친 돈도 지금 한 400여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주를 해도 끝까지 정말 도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끌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도피 자금으로 네.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400만 원 그렇게 오랜 기간 시간을 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더욱 두려운 것은 이 도피 자금이 떨어지면 사실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폐주유소에서 살해를 한 뒤에 시신을 처참하게 유기한 끔찍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되풀이될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이 공개 수배가 되고 그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에 이 쫓기는 사람들은 밀항을 하거나 결국에는 산속으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 순천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유병원 회장 기억날 겁니다. 네. 유병원 세월호 그 사건 때 회장도 도피를 했지만 검거팀이 검찰이 엄청나게 꾸렸는데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죠. 결국 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검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혜림 팀장께서 강조를 해줬는데 사실 저 도피 자금이 만약에 바닥났을 경우에 네. 2차 범행 내지는 추가 범행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경찰이 빨리 수사력을 저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공개 수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또 범인들이 조금 이제 머리도 바꾸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범위 자체가 일단 좀 넓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창원에서 순천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미 전국에 네.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일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 얼굴이나 특히 이제 아마 지금 머리를 한 거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스크래치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와 이제 여자 보면 스크래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신체 특징들을 좀 보시면 빨리 하여튼 신고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스 스테이션에서도 충분히 화면을 전달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어제 재판을 받던 중에 갑자기 책상 위로 엎어졌다는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상징후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예.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마 이게 그 재판 도중에 그 정인신문 있잖아요. 네. 정인신문 이게 오전부터 늦게까지 아마 진행되는 도중에 네. 갑자기 이게 그 대통령이 약간 어지럼증을 네. 아마 이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약간 이게 뭐 넘어졌다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이게 쑥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게 교정당국 좀 알아보니까 뭐 크게 이상은 없고요. 네. 어제도 이게 바이탈이나 체크를 했대요.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근데 약간의 통상적인 어지럼증 외에는 뭐 특별하게 건강에 아주 심각한 건 없다. 이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예. 재판은 오전 10시에 통상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전에 끝내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 재판장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66세 고령의 여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주 4번씩 받는 재판이 부담이니까 이 일과 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어제 재판은 이제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6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6시 반쯤 예. 갑자기 이 책상에 엎드린 상황이 이제 보여진 건데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엎드려서 이 재판장에게 이 건강의 상태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휴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기일을 잡게 됐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 피로에 따른 그 빈혈, 일시적으로 빈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를 변호인한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저께 6시 30분부터 6시 37분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좀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손 모양을 삼각형 형태로 땅바닥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이마를 손등 위에다 짚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당시 상황은 이 롯데 뇌물 사건 관련해서 이 증인이 나와 있었고요. 이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이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 손 등에 이마를 댄 거죠. 그렇게 엎드려 있었고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휴정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재판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뭐 추측입니다만 혹시 보석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 두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이게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어차피 이게 대통령은 6개월밖에 구속을 못 하기 때문에 네. 6개월 이게 재판 지나면 어차피 불구속 풀려서 재판하는 거고요. 네. 어차피 이게 그 전에 보석 청구해도 될 가능성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재판 진행이요. 네. 제가 봐도 이게 힘들어요. 네. 보통의 재판은 3, 4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근데 이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침부터 저렇게 심야까지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보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고, 네. 실제 이제 제가 알기로 식사량은 청와대 때하고 비슷하게 원래 적게 먹지만, 그때는 이게 여러 가지 주사제라든지 이걸로 이게 영양 보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교도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실제 몸이 좀 안 좋아진 거는 약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최순실 씨도 건강 이상을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보다는 왜 재판정에서 저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병동에 현재 이제 있는데, 그 어떤 옷 자체도 예전에는 그냥 양복을 입고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병동에서 입을 수 있는 옷 자체를 그대로 입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장에 이제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사실 많이 해서. 스텐트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악화가 돼서 사실 그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옥살만 면해달라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수감 생활이 오래가 되고 특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재판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특히 구치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가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대단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이제 뇌물죄에 대한 본안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재판할 때는 본인이 조금 그냥 관심도 안 기르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본인이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력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 같다. 근데 이게 그 구치소 안에 있는 것과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역대로 보면 재벌 회장들이 사실은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밖에 나오면 금방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수감 생활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수요일 빼놓고는 월화, 목금을 다 나오고 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창원의 골프 연습장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소식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서정욱 변호사, 배혜림 법조팀장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